저는 서울에 사는 33살 결혼 1년 차입니다. 와이프와는 4살 차이 나고요.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요. 이혼을 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저도 엄마 없이 혼자 커서요. 저의 그 고통을 내 아기한테도 물려주기는 싫은데요. 저의 얘기를 하려고 제보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오셨고요.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이제는 제가 주로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기술들을 익혀놨었고요. 대학엔 진학하지는 않았지만요. 공고 자동차과를 나왔고 열심히 해와서 이제는 혼자서도 잘합니다. 2023년에 가게 단골 손님. 현재 형님께서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어서 1년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열심히 일하는 내 모습에 반해서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다고 하네요. 와이프는 성격은 외형적이고 활발해서 말도 잘했고요. 친구도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내성적이고요. 일만 해서 그런지 친구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서부터 엄마도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항상 외로웠었고 완전 외톨이였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와이프의 친구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며느리가 싹싹하고 해서 인기가 많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법 비싼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사주셨습니다. 오로지 저 하나만 행복하다면 다 해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건강이 좋았을 때는 저와 소주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라고 해도 아버지께선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편해할까봐 우리 집에도 잘 안 오십니다. 와이프가 해맑은 모습으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전 제일 먼저 아버지께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와이프의 임신으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감사했고요. 저 혼자 엄마도 형제도 없이 외톨이로 컸었던 유년 시절을 생각하니 지금의 내가 완벽한 가정을 일궈낸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와이프의 임신 3개월쯤 퇴근을 하면서 와이프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들을 사들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와이프의 주차된 차가 보였습니다. 정지선 라인이 어제와 틀려 보였습니다. 분명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고요. 와이프에게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주차한 자리는 그 자리가 맞았는데 정지선 옆 라인이 어제와는 달랐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와이프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 아침을 함께 먹었고요. 생각해보니 엔진오일도 교체할 때도 되었었고 임신한 아내의 차도 점검도 해야 해서 와이프의 차를 몰고 출근을 했습니다. 일찍 오신 단골 손님 엔진오일 교환해주고 타이어도 체크해드렸고요. 다음 와이프의 차를 점검했습니다. 순간 어제의 와이프의 거짓말이 생각났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와이프 차의 블랙박스가 궁금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며 메모리 칩을 빼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오래 알고 지낸 남자친구를 태우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대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졸라게 하고 싶었어. 임신했으니 안에다 싸도 돼. 임신하니 더 하고 싶어 미치겠어. 와이프의 이미지와 맞지 않게 저속한 언어들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와이프의 내연 남은 유부남입니다.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모는 차는 장어 전문점으로 갑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은 듯 하고요.
다시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의 둘의 대화가 기가 막힙니다. 차마 글로는 표현 못하겠지만요. 둘은 10분 정도 이동 후 대낮부터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서로 호텔에서 나옵니다. 와이프는 내연남에게 만삭이 되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만나야 한다며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서로 장난치고 낄낄거립니다. 그리고는 내연남을 내려주고는 집으로 들어왔었던 거고요.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확 돌아버렸습니다. 바로 영상을 복사해서 따로 저장을 해놨고요. 조금 일찍 가게의 문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반갑게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궁금하다며 애는 우리 애 맞냐라며 물어봤습니다. 와이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무슨 얘기냐며 말을 더듬습니다. 블랙박스 다 봤다고 얘기를 하니 친구 만나서 장어 먹었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와이프가 이렇게 멍청했다니. 호텔엔 왜 갔냐고 물으니까 그곳에 다른 친구가 있어서 갔다고 합니다. 차마 때릴 수도 없고 욕하면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요. 와이프는 블랙박스가 화면만 녹화되는지 알았나 봅니다. 이렇게 멍청하고 미친 여자를 사랑했다니. 갑자기 아버지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와이프의 오빠인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했습니다. 형님과 술 한잔 하면서 저장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형님도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생각해 보니요. 형님은 일찍 이혼하셔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을 할 거라고 형님에게 이야기하였고요. 형님은 술 취한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집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하다가 형님께서 저의 멱살을 잡았고 또 저를 때렸습니다. 옆으로 살짝 비켜가서 CCTV 없는 곳에서 형님을 바닥에 내리 꽂아 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도를 해왔었고요. 싸우긴 싫어하지만 몸 방어는 잘합니다. 그 뒤에 걸어서 집에까지 갔습니다. 집에 가니 와이프도 없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니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대충 씻고 출근을 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카톡이 20개 정도 와 있는데요. 다 변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엉망입니다. 저녁에 형님과 와이프가 집으로 왔습니다. 와이프는 울고 있었고 형님은 정말 우리 미애 한 번만 용서해 줘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둘 다 안 꺼지면 장인 어른한테 영상 보내겠다고 하니까 형님께서는 어제 저한테 맞은 거 진단 안 끊었다고 이걸로 합의를 보자고 개소리를 합니다. 저는 저의 입에서 그렇게 심한 욕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한 1분 정도 험한 욕을 저에게 처먹고 더 이상의 설득이 안 되니 그제서야 돌아갑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요. 와이프의 짐은 처갓집으로 짐 싸서 보내겠다고 톡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를 홀로 키우신 아버지. 와이프의 뱃속 아기가 물론 제 아이가 맞겠지요. 아이는 엄마나 아빠가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겠지요. 형님 말대로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간다면요. 우리 아버지도 태어날 아이도 다 행복할 텐데요. 다음 날 퇴근해서 라면 2봉지에 소주 1병을 먹고 있었습니다. 벨이 울려서 보니 장인어른과 장모님 와이프가 왔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보이시며 아기는 무슨 잘못이 있냐며 건강한 아기만 낳자며 아기 낳은 후에 이혼을 생각해 보자며 하십니다. 장인어른도 눈물을 보이십니다. 솔직히 저도 그 생각만 해왔습니다.
와이프는 평생 죗값을 치르며 살겠다고 울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혼자 있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닮은 아기가 외톨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혼자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낙서만 하고 친구도 없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고통이란 저는 너무 고민입니다. 인생 선배님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상 제보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보자님의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들었을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난해한 상황에서 감정이 고조되고 판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상담 전문가를 통한 중재를 고려해 보세요. 부부 상담이나 개인 상담은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추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기의 미래를 고려하세요. 아기가 성장할 환경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제가 이혼하라 말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보자님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결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며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TV의 유영진 PD였습니다.